그래서 7월 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 처리. 무슨 처리요? 대손 처리. 그래서 대손 처리 나오면 일단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모자를 때는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는 거예요. 요건 모자를 때 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매출 채권일 때.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무슨 어음이요? 받을어음.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200만원, 500만원. 그러면 못 받은 돈은 1200인데 준비되어 있는 건 얼마밖에 없죠? 500밖에 없죠?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700. 근데 700을 이걸로 처리해야 돼요. 대손상각비로. 왜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래서 외상매출금일 때는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금, 달러, 일러. 달러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500만원 있다 그랬죠? 네, 외상. 제가 왜 외상이라고 쓸 거냐면 대손충당금 있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외상매출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얼마 부족하다고요? 700. 그래서 우리 모자른 거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붕괴가 헷갈려서 그러지 붕괴만 맞으면 입력 틀릴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앞에 보세요. 대손 치면 많이 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외상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매출금이요? 외상 매출금. 이것도 잘못 선택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헷갈릴 때는 지문 안에 항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 안에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이면 뭐요? 받을어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 있고 그 다음에 대손 삼각비였죠? 얼마 부족했어요? 아까 70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달러 일러 1200. 그리고 요거 거래처 넣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도 제가 여기 달러 일러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처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자음 밑에 보시면 500만원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7월 15일 일단은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얼마 받았다고요? 500 희망.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외상대금은 얼마였어요? 650. 여기도 희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받았다고요? 보통 예금. 그러면 얼마 못 받았죠? 150. 그리고 웬만하면 지문에 힌트 많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힌트인지 이게 답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뭐는 지켜주시냐면 차변 먼저 했으면 차변 꼭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차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변으로 가세요? 대변으로. 그래서 희망기계 500,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15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여기도 희망.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3번, 4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3번, 4번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쓸 겁니다. 자본 나오면 자본은 상계 처리하셔야 돼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답 적어 드리고 나서 뭐가 상계 처리인지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상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20날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냐면 1150 받았대요. 그 다음에 대변의 자기주식은 얼마짜리래요? 1200. 그러면 원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50만원인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있었대요? 30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 30, 자기주식 처분 손실 20. 일단 적으세요. 어려워요 요거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주식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계속하고 할 건데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식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건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1200짜리 팔아서 얼마 받았죠? 1150 받았죠. 그러면 원래 손실이 얼마예요? 50이에요. 맞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난 게 얼마 있었죠? 30 있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요걸 상계처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서로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라 그래서 상계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은 상계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은 요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게 이익 난 게 30만원 있었는데 요번에 손해 50 받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익 났었던 30을 빼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얼마만 봤다? 20만원만 봤다. 요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처리. 그래서 자본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때 세무 때 한 1시간 정도 또 풀 거예요. 세무에서 좀 잘 나오는 문제라. 그리고 입력은 그냥 차변 대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150, 그 다음에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였어요? 30,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20, 그 다음에 자기주식 얼마요? 1200. 그러니까 붕괴만 적으면 입력은 그냥 그대로만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입력은 차변 아니면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붕괴 그대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붕괴만 되면 충분히 합격 점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 다음에 건물을 취득. 신주의 뜻이 뭐죠? 신주는 새로운 주식입니다. 신자가 새로운 신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식, 새 주식을 뭐라 그래요? 신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식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2만주예요. 그 다음에 2만주에 5,000원 하시면은 얼마 나오냐면, 아이고, 1억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1억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을 취득했죠. 그 취득 금액은 공정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구할 때만 액면가예요. 그래서 2만주에
8천원 해서 건물은 얼마짜린 거예요? 1억 6천.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발행해서 이익 나면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6천.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주식으로 손해보는 건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정리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문제 풀 때 보면은 계속 똑같은 것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액면가액은 자본금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앞으로 액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본금 아닐 때에는 액면가 쳐다볼 필요 없어요. 자본금 구할 때만 액면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깜빡하고 제가 안 적었네요. 8월 5일. 그래서 8월 5일 날 차변의 건물 1억 6천, 대변의 자본금 1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용직. 우리 일단 요거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월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800번 때는 뭐라 그래요? 급여. 500번 때는 뭐라 그러죠? 임금이라 그러죠? 네, 일용직은 뭐라 그러냐면 잡급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잡급. 그래서 잡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19일. 그래서 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정규직 아니신 분들은 잡급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잡급인데 영업부니까 800번대 잡급 12만원, 대변의 현금 12만원. 그러니까 분계를 잘 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요런 걸 개정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개정 과목이 누가 더 잘 기억나냐, 그거 싸움입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 3개월만 버티면 회사 업무 처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반복인데 시험은 했던 것도 나오긴 하지만 간혹가다 안 했던 게 나오기도 해요.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잡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급 치시면 5하고 몇 나와요? 8 나와요. 여기에서는 800번대입니다. 영업부니까. 그래서 일용직이나 뭐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은 잡급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12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확정 기여요. 그리고 요거는 그때 좀 기억을 하시라고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퇴직연금에 두 가지 있습니다.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이거 못 외우면 못 맞춰요. 왜냐면 어차피 나와봤자 둘 중에 하나예요. 급여형이냐 기여형이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12월 5일 확정 기여형이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서. 영업부니까 5예요 8이에요? 8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퇴직급여 530, 그 다음에 보통예금 530.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요 문제는 급여형이냐 기여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500번대 퇴직급여냐 800번대 퇴직급여냐 그거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은근 잘 나와요. 퇴직연금 12월 5일날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왜 800번대라고요? 무슨 부니까? 영업부. 그래서 53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줬죠?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시면 문제 3번 있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고요. 1시 3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1번 어려워요. 왜냐면 1번 저희가 잘 안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6개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 그 본인이 적은 건 꼭 입력까지 하세요. 1번 보시면 8월 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계산서. 근데 이거 딴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계정 과목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부서랑 관리비. 그래서 여기 잠시만 보세요. 제가 하나 팁은 아니고 그 계정 과목 헷갈리실 때에 계정 과목 헷갈릴 때는 일단 일반 전표로 오세요. 그래서 날짜는 아무거나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키포인트가 관리비거든요. 뭐라고요? 관리비. 그러면 관리비라고 쳐봐요. 그러면 관리비 쭉 나오는데 지금 뭐와 관련된 거죠? 사무실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걸로 쓰셔야 돼요. 건물 관리비. 근데 이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건물 관리비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보고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한 번 더 보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 같은 경우에 이거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관리비 자체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서니까 매입에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에이스,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차변에 800번대 뭐라고요? 건물 관리비. 그 다음에 금액은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3만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푸는 문제 중에서 총 6개 중에서 시험장 가서 이 1번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건물 관리비가 기억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잘 내는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매입이든 매출이든. 그래서 8월 3일 가서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품목은 관리비 3만원. 그 다음에 에이스 오피스텔.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리고 붕괴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건물 관리비인데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그래서 건물 관리비 그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꼭 순서대로 푸세요. 초반에는 8,000에서 일단 얼마 빼고 시작해요? 7,700. 그러면 300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220이 아니고 200이에요. 그러면 300이 200 됐으니까 100만원 뭐예요? 손실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 아니고 꼭 별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포함이냐 별도냐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장난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월 21일 날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한국자원역, 그리고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줄은 장부가액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니까 기계장치 8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슨 액이요? 노계액 7,700.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 지켜주세요. 그래야 덜 헷갈려요. 그 다음에 돈은 어음 받았죠? 어음에다가 밑줄 치시고 별표 2개.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미수금 220. 왜 미수금인지는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 일단 적으세요. 다음에 앞에 보십시오.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뭐 구별할 줄 아셔야 되냐면 어음 관련된 거.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 받으러. 매입 채무에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입금하고 무슨 어음? 지급어음. 그 다음에 우리 외상에 두 가지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뭐 할 때요? 없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하고 어음하고 더하잖아요. 그래서 어음도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기계장치잖아요. 기계장치는 회사에서 팔 거예요? 쓸 거예요? 쓸 거죠. 쓸 거에다 어음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음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할 때 지문에 어음이라고 나오면 90% 이상 받을어음 지급어음이에요. 지금처럼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쓸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거 잘 틀립니다. 그리고 좀 편하게 붙으시려면 요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 문제가 한 중상 정도 되거든요. 난이도로 치면. 근데 헷갈리긴 해요. 초반에는. 이런 걸 맞추시면 80점 넘을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 틀리면 80점 못 넘습니다. 그래서 80점과 70점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요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냐 없냐고, 70점과 60점의 차이는 그날 운이에요. 그날 시험 운이 좀 있으면 70점 넘는 거고, 시험 운이 좀 없으면 60점대 나오는 거고. 근데 50점대 나왔어 그러면은 나하고 숫자하고 좀 덜 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요거예요. 위아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계, 그 다음에 위에는 파는 금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200에 팔았으니까 200에 20 한국자원.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요 밑에 넣으실 때는 무조건 내가 쓴 붕괴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기계장치가 8,000.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노계액인데 기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계장치 선택하시고 7,700. 그 다음에 돈 받았는데 어음 받았으니까 어음 쓰면 안 되고 미수금이라 그랬어요. 220.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위아래가 다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요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에 들어가는 금액이랑 요 밑에 들어가는 금액이랑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리고 입력해 보신 다음에 이상하시면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성모기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무슨 기계라고 써 있어요? 성모기계라고 쓰여 있죠. 우리 회사 이름이 성모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여기를 보셔야 되냐면 문제 풀 때마다 회사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못 외워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되고, 성모기계가 공급자에 있어요? 공급받는 자에 있어요? 공급받는 자에 있죠.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받는 자에 있으면 매입이에요. 왜냐면 공급받는 자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자에 있으면 뭐예요? 매출입니다. 왜냐면 공급자가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월 15일은 매입의 과세입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물응여. 그리고 거기 밑에 써 있어요. 품목명에 뭐 사셨대요? 원재료 사셨대요. 그래서 원재료 330, 그 다음에 세금 33만원.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표 밑에 100만원. 그 다음에 외상 밑에 263만원. 그래서 보시면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100. 그 다음에 외상이니까 뭐예요? 외상 매입금 263만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금액 뭘로 줬는지 안 나와 있으면 거기 밑에 거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수표 밑에 100, 외상 밑에 263만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0월 15일 가셔서 매입 과세의 원재료 100개에 33,000원. 그리고 수량 단가 안 넣고 그냥 330이라고 쓰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응,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 잡고, 대변에 당좌 예금 10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263만원. 그리고 마지막 금액은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잘 체크하셔도 하나 정도 빨리빨리 넣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불공에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모여,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2000cc라고 나왔죠? 그러면 1000cc보다 크잖아요. 네, 1000cc보다 크면은 불공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00cc가 경차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외의 뜻이 뭐냐면 과세란 뜻이에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과세 아니면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제외란 뜻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과세입니다. 1000cc보다 작으면. 근데 여긴 몇 cc예요? 2000cc죠?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임차료. 그래서 임차료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월 30일 매입의 불공 렌트 여. 차변에 800번대 임차료인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래서 60에 6만원이니까 66만원. 그리고 지금 줄 거예요? 12월 10날 줄 거예요? 12월 10날 줄 거죠? 그러면 아직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 극구. 여기에다 보통예금 쓰시면 안 돼요. 보통예금은 몇 월 며칠 날 쓰는 거예요? 12월 10날 쓰는 거예요. 우린 지금 11월 30일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11월 30일 가셔서 불공에 임차료 60에 6만원 렌트,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왜 불공이냐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붕괴는 헷갈리면 무조건 3번,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임차료인데 영업부니까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12일은 두 군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구매 확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영세는 네 가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근데 지금 몇 개 나왔죠? 두 개 나왔죠. 네, 구매 확인서랑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12월 12일 날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유성산업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100개에 15만원, 1500 나와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그래서 요런 패턴들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누가 패턴을 더 많이 기억하냐, 그 싸움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매출의 영세, 품목은 제품, 그 다음에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15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유성산업, 전자는 여.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출의 영세는 요거 넣으셔야 돼요. 영세율 구분. 매입의 영세는 안 떠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무조건 그냥 엔터로 하세요. 그러면 엔터 치면 넣어야 되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마우스 잡지 말라고 하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마우스 잡으면 가야 되는 곳을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근데 엔터 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 버튼 나오면 뭐 누르시라고요? F2.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내국신용자. 몇 번에 있어요? 3번. 그래서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영세율일 때, 매출의 영세일 때. 그 다음에 붕괴는 혼합작고, 차변의 외상 매출.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밑에 언제 뜨냐 외우시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 쳐서 가면 넣으면 되는 거고, 엔터 쳐서 안 가 그러면 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안 외울 수 있는 건 안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12월 30날 별표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그리고 제가 수입 나오면 앞으로 요거를 쓸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이고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천세관. 그리고 지문에 세관이 없는데 수입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되려면 무조건 지문에 누가 나와야 돼요? 세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인천세관, 김포세관, 부산세관, 이런 식으로 세관이라는 게 나와야만 수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30날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인천세관. 거기 뉴욕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세관이에요. 수입은. 전자는 여.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만 써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400 수표로 냈죠?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가 사용하는 게 저렴한 프로그램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4000에 400이라고 쓰거든요. 여기에서 혼합 잡으면 부가세만 떠요. 자동으로. 원재료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왜냐면 수입하면은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에서 4천만 원은 안 뜹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은 처리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저렴한 프로그램 쓰면은 밑에 부가세 그 뭐냐 원재료 뜨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왜냐면 싸면 쌀수록 우리를 도와주는 기능이 좀 적어요. 왜냐면 그런 기능이 다 돈이잖아요.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점은 그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결과 싸면 쌀수록 내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근데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조금 몰라도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내일 나머지 거 볼 거예요. 4번, 5번, 6번 남았죠? 그래서 4, 5, 6 보고 내일 예행 연습으로 1시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얼마나 푸는지 몇 점 나오는지 한번 그냥 체크해 보시라고 내일 1시간 드릴 거예요.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